네, 어려운 경제 소식 쉽게 풀어보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영업 문제 짚어봅니다. 네, 자영업자 가운데 개업 5년 안에 10명 중 8명이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없는 건지 박대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올해만 100만 명이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가족을 따지면 수백만 명의 그 생계가 걸린 문제잖아요. 네,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폐업은 갑작스럽다기보다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가 외국과 비교해서 무척 많습니다. 564만 명인데요. 문제는 올해 계속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가 적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가운데 5년 내 폐업하는 비율은 2013년 69%에서 2015년 72%로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0만 9천여 명입니다. 올해는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에 뛰어들면 5년 내에 80% 가까이가 폐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폐업하는 당사자한테는 엄청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폐업의 고통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를 텐데요. 취진이 직접 최근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제품 대리점을 하다 사업을 접은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빚을 갚느라 살던 집도 처분했고 2년째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돈이 좀 안 되니까 저기 돈 되는 대로 올라왔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걸 정도는 가야. 사업 시작된 권리금 8,500만 원을 주고 인수했지만 나올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현재 살 사람이 없으니까, 팔 사람이 없으니까 권리금이 못 받죠. 대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는 대타가 없으니까. 폐업 후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대료를 감당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나머지 계약 기간 동안 세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내기로 했고 휴가철도 그렇고 건물 자체에서도 지금 많이들 내놓으셔서 금방 찰 것 같진 않아요. 점포를 원상 복구하는 문제를 놓고 건물주와 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천장도 다 뜯고, 바닥도 다 뜯고,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원상 복구를 해달라고 하나. 네. 건물주가 임대보증금을 바로 내주지 않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날짜 안 주니까 솔직히 신용불량자가 된 것 같아요. 카드값도 밀리고, 식자세에 줄 돈도 밀리고. 이런 권리금과 보증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산 과정에서 세무행정 절차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처음 폐업하는 과정에서는 이 모든 것을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네, 박 기자, 그렇다면 폐업을 결심한 그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자체나 중소기업청 관련 기관에서 일부 폐업 시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관마다 창업에는 관심이 많지만 폐업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많습니다. 폐업 관련 예산도 창업의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전문 폐업업체를 찾기도 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죽은 동물을 뜯어먹는 하이에나 같다고 해서 하이에나 비즈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하이에나 폐업 업체를 좀 조심해야 될 테고 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일단 폐업을 결심하면 가능한 빠르게 폐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보통 창업은 별다른 경험 없이 두세 달 만에 시작하는데요. 네. 폐업은 질질 끌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현금이 많으면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폐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폐업을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갑자기 문을 닫는 것보다 일정 기간을 두고 차차 처분을 한다면 권리금이나 보증금, 시설비 등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창업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이 좀 염두에 둬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자영업계가 포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울의 소규모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7명은 같은 일을 하는 월급쟁이보다 사업소득이 적습니다. 특히 40% 이상은 도시가구 최저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나서시는 분들은 정확한 시장 조사와 준비를 위해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로 돈을 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달콤한 유혹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어느 나이를 넘고 나서는 재취업이 어렵고 좋은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자영업 폐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영업 문제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